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LG 엔솔 폭락해도 외국인이 풀매수 중인 딱 한 종목 500% 오릅니다. 2차 전지 전체 종목이 하락하더라도 외국인이 사는 이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4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저희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 LG 엔솔 폭락해도 외국인이 풀매수 중인 딱 한 종목 500% 오릅니다.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전히 테슬라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이게 리스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머스크가 약속을 했었죠. 나 2년 동안 물량 안 풀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말도 안 되게 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테슬라의 주가를 좀 차트로 본다고 한다면 또 1.76% 하락이 나와줬고 8% 급락이 나오면서 좀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속절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2년간 보유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에도 주가 하락세는 이어졌다. 뉴욕 증시에서 1.76% 하락한 123.15달러로 장을 마감했고요. 지난 16일부터 6거래일 연속 음봉 하락 행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65% 추락을 했고요. 머스크가 지난 10월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부터 테슬라에 관심이 없다, 오너 리스크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난달 30일 종가 비교하면 한 달만 보더라도 36% 하락을 한 상태고, 그래서 20일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트위터 CEO 자리에서 좀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2년 동안 팔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근데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아니 2년 동안 안 판다 그랬으면 좋은 거 아니냐, 사실상 좋게 볼 수 있는 건데 왜 빠지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한번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도 주식을 난 안 팔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거의 50조 가까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지난 4월과 8월 트위터에 글을 올려 테슬라 주식 추가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트위터 인수자금 용도로 약 19조 8천억 원을 마련을 했고, 인수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부터 또 5조 원어치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4조를 매도를 했고 총 한 4, 50조를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더는 팔지 않겠다는 맹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진정을 시키는데 좀 실패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머스크가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테슬라 주식을 판다면 투자자들은 그를 증권 사기 혐의로 재수할 수도 있다. 지금 그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테슬라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난 더 이상 팔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구나. 일론 머스크의 2년간 매도 없음 발언에도 사실상 2차 전지 또는 전기차를 좀 주도해서 하락세를 만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악재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 이 하락세가 이어짐에도 누군가는 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라고 한다면 보겠습니다. 테슬라 줍줍 나선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죠. 4분기에만 1천억 원을 매집을 했습니다. 돈나무 언니, 그러니까 캐시 우드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 이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헤지펀드 투자자 캐시 우드가 올해 4분기에만 대한민국 돈 기준으로 1천억 원어치가 넘는 테슬라를 사들였습니다. 원래 이제 테슬라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올해 4분기에 테슬라 주식만 44만 5천 주를 매집을 했습니다. 약 10월 3일에서 12월 20일까지 테슬라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치가 약 1130억 원 수준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와 텔라닥 등 기술주를 일찌감치 발굴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봤다는 소리죠.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아크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테슬라의 비중이 세 번째로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 주가가 빠질 때 더 사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에 대해 순매수한 것은 7분기 만에 처음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하락세가 많이 나아졌었는데, 이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매수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그래도 테슬라를 캐시 우드는 매수 중이고 어떻게 보면 쓸어남는 중이다. 근데 이것도 뭐 계속 사던 게 아니라 7분기 만에 순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테슬라의 하락이 멈추더라도 중요한 건 뭐다? IRA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하다. 특히 대한민국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IRA 배터리 광물 규정이 내년 3월로 시행이 연기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부터 시작이었는데 3월로 연기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미뤄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IRA, 다른 전기차 배터리 광물 원산지 요건이 내년 3월, 2023년 3월로 늦춰진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IRA 핵심 세제 조항 일정에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 지침 및 규칙 제정 공고가 2023년 3월에 발표 예정이고, 법규에 따라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요건은 규칙이 공지된 후 적용된다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IRA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소재가 아니면 지원금을 주지 않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품과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중국산 의존도가 큰 한국, 유럽은 물론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리스크가 2023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요. 아직 우리한테는 뭐다? 이 IRA라는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2023년 3월까지는 2차 전지가 좀 재미없지 않을까,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2차 전지랑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뭐 테슬라 악재 플러스 IRA 불확실성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그래도 또 빠져버리면은 그냥 안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또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하기를 월스트리트 큰 손들은 연준 방향 전환에 베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미국에 좀 내오라 하는 투자가들은 내년에 분명 긴축에서 완화로 방향을 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보시면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서 완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이다. 완화가 안 가더라도 조절적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 등 월스트리트로 움직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이 같은 시나리오에 기반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짰다라는 거죠. 무슨 시나리오? 방향 전환을 할 것이다. 긴축을 조절하거나 완화를 할 것이다 라는
방향성이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은 공업과 원재료, 에너지 등 경기 영향에 민감한 분야의 비중을 평소보다 늘렸다라는 거죠.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지만 4조 8천억 원, 약 6,27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큰 손들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경제 지표들에선 희망적인 조짐이 발견되고 있고요. CPI는 전년 동월보다 약 7.7% 올랐고요. 높은 수치긴 하지만 사실상 이 성장폭 자체가 상당히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뜻은 인플레이션이 좀 적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 닉슨 노던 트러스트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 분야 대표는 미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연준이 실제로 속도 조절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노동 시장의 진정이 좀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노동 시장 과열을 이유로 금리 인하 전환 논의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가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골드만삭스 이 월스트리트 큰 손들은 내년의 긴축이라든가 내년에 사실상 매파적인 발언들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내년 괜찮을 것 같은데 큰 손들 정말 몇 천조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년 뭐 좋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내년 좋게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딱 한 종목을 꼽아보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죠. 이마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엇갈린 실적에 우는 타겟과 웃는 월마트입니다. 타겟과 월마트 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타겟과 월마트는 여러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굳이 뭐 이마트 정도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두 기업 모두 음식, 의류, 가정용품, 주방용품 포함한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그리고 타겟의 CEO인 더그 맥밀런과 브라이언 코넬은 2014년 CEO로 임명이 됐고 두 기업은 엇갈린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월마트는 3분기 매출이 1,528억 1,000만 달러에서 약 200조를 기록을 했고 동일 점포 매출은 8.2% 증가를 했습니다. 타겟은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훨씬 적은 약 35조 정도의 수익을 냈고 매출은 2.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두 기업의 사업에 극명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식료품 판매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월마트는 타겟에 비해 매출의 큰 부분을 식료품으로부터 얻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보다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압박을 받으며 지출 절감에 나선 쇼핑객들을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야,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좀 할인해서 사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지.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형 할인마트로 모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월마트의 경우 식료품이 매출 56%를 차지하는 데 비해 타겟은 20%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TV나 옷은 사지 않더라도 음식은 계속 사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타겟은 식료품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외의 것들로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는 매일 저렴한 가격이란 슬로건을 내세워서 언제나 싼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부분에서 아마 월마트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충분히 지금 뭐다 월마트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이 돋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월마트가 잘 되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식료품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식료품 영향이 큰데 이게 인플레이션의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편의점이나 작은 슈퍼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할인을 받기 위한 조금 더 저렴한 대형 할인마트로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행이 뭐다? 식료품을 안 먹을 순 없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득을 좀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월마트가 좀 좋다고 하는데 뭐 누가 삽니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셔 인베스트먼트
바로 이제 200조 자산을 굴리고 계시는 우리 캠피셔, 우리 투자가 님께서 보시면은 매수에 어떤 목록이 있느냐. 월마트가 이번에 매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보시면 중국주랑 그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종목을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월마트를 이 포트에 넣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순매수를 우리 200조를 운영하시는 캠피셔가 투자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캠피셔, 피셔 인베스트먼트 대표 200조를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 월마트를 순매수를 하셨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월마트를 대한민국으로 따져보자면 그게 결국 이마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마트를 왜 사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마트 24 편의점 진출 9년 만에 흑자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마트 24가 편의점 진출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보이는 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점포수 같은 경우에는 500개에서 점점 늘어나더니 6,289개까지 늘어났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91억 원에서 지금 1조 5,838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건 적자 폭이 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흑자 96억대 흑자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3분기까지입니다. 4분기를 합치면 거의 500% 가까운 성장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마트 24가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단기간에 흑자 전환하면서 500%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지난 2014년 위드미를 인수하여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이마트24가 본격적인 사업 전개 9년 만에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마트24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3분기에 매출이 5,636억 원, 영업이익이 5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8.8%, 23.9%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올해 1, 3분기로 확대를 하면 작년보다 11.5% 늘어난 1조 5,838억 원의 누적 매출은 96억 원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자를 메꿨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작년 같은 기간 영업이익 거의 뭐 4천만 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거의 23,900%에 달하는 성장세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한데 뭐 따지고 보면은 성장세가 되게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13년 믿음이 인수로 편의점을 시작을 했고요. 사업이 전개된 것은 2014년부터였고 이제 점포수 확장이 치중하던 때로 사업이 일정 궤도 오르기까지 당연히 적자의 연속이겠죠. 왜냐하면 규모를 키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광고비라든가 사실 순이익은 많이 날 수 없는 왜 잘 돼서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늘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 3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고요. 1, 4분기 적자로 35억 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8년 동안의 누적 영업 손실은 약 2,199억 원에 달했다. 이거 순손실인 거죠. 근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는 아마 거의 뭐 100억 가까이 흑자 그 이상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실을 이루게 된 배경으로는 상품과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흑자 경영 구조 확립을 꼽고요. 사실상 이 이마트24를 가보면 다들 압니다. 뭘 아냐? 다른 편의점보다 조금 고급화돼 있고 다른 편의점보다 뭔가 신선하고 더 나은 제품들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24에 가면 없는 게 없더라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내세운 슬로건 딜리셔스 아이디어를 올해도 이어가면서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MZ를 겨냥해 게임과 패션 업계 또 업태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마트24가 이번에 9년 만에 흑자를 보이고요. 성장세가 말도 안 되게 500% 이상의 성장이 나올 걸로 올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마트24가 참으로 대박이 났구나. 참으로 성공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마트24 올해 흑자 전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0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불편하다. 그래서 아마 10년 족쇄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 조모 씨는 매달 1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캘린더에 적어둡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장을 보러 갔다가 휴업일에 헛걸음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나는 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하지? 라고 해서 사실상 돌아온 거죠. 먹거리 같은 것은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신선해 직접 장을 보고 좀 저렴하겠죠. 가까운 곳에 마땅히 갈 전통시장도 없어서 휴무일을 따져가며 장을 보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모인 단체고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대다수 지역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규모 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회사 등 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대상이고요. 전통산업보존구역 1km 이내 출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서 자정까지만 허용이 되고 매월 2회 의무 휴업이 들어갑니다. 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이 됐고요.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주변의 작은 슈퍼 또는 시장이 무너지고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규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고 오히려 의무 휴업 규제가 이커머스 시장을 키웠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67%가 아 이거 좀 풀어줘. 의무 휴업 또는 이 주말 휴업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8월 의무 휴업 폐지를 한 차례 추진했고요. 국민제압 탑10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 안건을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일괄적 폐지보다는 점진적 완화로 선회한 분위기고요.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방안 등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안의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 휴업일 지정 및 변경은 기초지자체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지역은 주말에 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평일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최초로 내년부터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고요. 대구시는 대형 중소유통업체 관계자, 시장, 구청장, 군주 등이 참석을 해서 또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평일로 좀 옮기는 방향 그리고 의무 휴업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의무 휴업을 빼는 게 이마트한테 이득인가요? 이득이죠. 왜? 매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면은 오케이 지금 상황만 보고 분위기만 봐서는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뭐 그럴 좀 전망치가 좀 나아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이마트 2023년 실적 반등 본격화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부터 흑자 전환 내년부터 이마트 24를 시작으로 해서 우상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하나투자증권은 23일 이마트에 대해 내년 실적 반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아니 13만 원이 얼만데?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마트가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3만 원이면 한 요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마트는 전년 동기 약 4.8% 증가한 연결 매출액 7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할 예상이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 감소해 시장 추정치를 밑돌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된 상태입니다. 그 3분기에 이어서 그 SK 컴퍼니의 서머 캐리페 리콜 관련 일회성 비용이 4분기 실적에도 반영된 데 따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 기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영업이익 작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468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컴 세일과 트래픽의 증가로 4분기 할인점의 기존점 성장률이 7.4%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적자 빼면 플러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 실적 반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 이마트가 매출액 29조 4천억, 영업이익은 4,765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얼마 1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치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할인점의 매출 성장과 GPM 반등에도 판관비 증가가 할인점 증익을 어렵게 했는데 판관비가 뭐냐 한다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뭐냐면 뭐 고용 안에 들어가는 뭐 우리의 급여 뭐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뭐 월세 뭐 등등등 판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우린 거의 판관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관비 중 인건비 증가가 사실상 올라가면서 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 자회사 스타컴, G마켓 등 이커머스 계열사의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되면서 아마 우상향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내년부터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좋게 좋게 보고 있구나. 하나투자증권 목표가 13만 원. 그 다음에 내년부터 성장 기대된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화투자증권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진이형 상승세 탄화 정용진 얘기하는 거죠. 강세 나타내는 이마트 주가 왜? 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마트 주가가 일주일가량 상승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원 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 지난 10월 이마트 주가는 8만 1,500원의 최저점을 찍으며 최근 3개월간 10만 원 이하의 주가를 기록을 했지만 계속 올라와서 10만 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업계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이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오전 10시에서 자정까지 제한을 하고 매달 2번의 일요일 의무적 휴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완화를 하면은 매출 이익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마트의 경우 할인점 137개점에서 창출되는 총매출 12조 3천억 원을 하루 매출로 계산해 보면은 일평균 약 360억 원, 통상 평일 매출 300억 원, 주말 매출 500억 원 수준인데 평일의 매출 차인 200억 원 수준으로 의무 휴업일을 편을 바꾸면 약 3,800억 원의 매출 성장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평일에 300이고 주말에 500이니까 주말 쉴 거를 평일로 옮기면 한 200억 이득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야 운영 완화는 온라인 매출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업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 주문 상품에 대한 분류 포장 작업 등도 할 수 없지만 새벽이라든가 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당연히 이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유료 멤버십 도입 오프라인 매출도 증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이마트가 꾀한 오프라인 중심의 수익성 개선 전략도 호조세로 작용을 합니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을 10월 4일부터 유료 멤버십 운영을 시작했는데 성적표가 나쁘지가 않더라. 누적 회원수가 47만 명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도입 전인 트레이더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신장률은 1.8%지만 멤버십 도입하고 4배가량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충분히 기대감이나 성장성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나아지고 보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마트 기대감 알겠다. 확인 가능하고요. 최근 들어 우리 외국인 분들께서도 상당히 순매수가 가장 크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아까 목표가가 13만 원 정도로 나와줬죠. 근데 상당히 저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기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마트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어플을 설치를 할 때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어플을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랑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6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집을 올려놨습니다. 6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집 누르시면 제 실전 매매 기법과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100%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10월 23일, 12월 20일, 21일, 20일, 19일 추천주를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확인을 하시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다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금 관련주가 움직였다. 왜 움직였으며 어떤 종목이 움직였나까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슈 다 확인해 보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평생 무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이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